34. 7.25. 40. 79. 별도의 수납 공간이 바닥에 없습니다. 79. 그리고 트렁크에서 뒷범퍼 끝까지의 거리는 1m. 네,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는 여기 한 세트, 그리고 여기 두 세트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시트가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편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또 편안하게 탑승시켜야 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여기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허벅지를 받칠 수 있고, 승객을 편안하게 앉게 하기 위해서 착좌부를 좀 밑으로 깎아 놨는데, 그 깎아 놓은 만큼 단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차량들이 아이소픽스가 이 밑에 부분에 달려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서포트 레그 카시트 뒤보기를 설정했을 때 뒤보기 각도가 좋지가 않거든요. 이 차는 지금 잘 만들어진 게, 이 아이소픽스 앵커의 위치가 단차 위 상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카시트를 설치하게 됐다 그러면 요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이소픽스 위치가 밑에 있다 그러면 이 각도만큼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픽스를 좀 높이, 그리고 적당한 깊이로 이렇게 좀 만들어 줬고요. 높이 좋고 위치 좋고, 예, 그리고 길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글로벌 모델이라서 그런지 수입 차량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트렁크에 보시면은 테더 앵커라고 표시가 있죠. 테더 앵커 하나, 두 개, 두 세트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이제 마감을 해놨는데요. 부직포를 일자로 절개해서 이렇게 안에 테더 앵커를 숨겨놨습니다. 이게 오래 사용하면 부직포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양쪽에 테더 앵커 두 개를 이렇게 매립식으로 만들어 놨길래 눌러보다가 이렇게 앵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쯤에도 있을까 하고서 눌러봤는데 뭐가 만져져요. 그래서 내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중앙에 테더 앵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전 세계에 판매해야 하는 글로벌 모델이다 보니까 시트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미국에 팔 때에는 요 탑 테더가 미국에는 3개가 기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3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차는 이렇게 테더 앵커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테더 앵커 표시까지 해서 이제 수출하는 것이고, 이제 아시아나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국내 버전으로 해서 요 부직포에 원가 절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마크 하나 줄이고 요거 절개 안 하고 요거조차도 원가 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 놓고 못 쓰게 해 놓은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차라리 이게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직포 지금 국내 버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버전 부직포를 따로 만들어서 하느니 차라리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시트 만들어 가지고 이거 3개 달아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이거 탑테더 3개 달았다고 불법 아니거든요. 유럽에서도 이거 3개 달아준다고 불법이 아니에요. 그냥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막아 가지고 없는 것처럼 팔 이유가 있느냐.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카시트 설치 위치의 자유도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한 중앙 좌석을 카시트로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중앙 탑 테더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미국 차만 달아주고 한국 차는 안 달아주느냐. 아이와 차가 지금 5년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이야기했던 거를 합치면 지금까지 거의 한 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더 앵커가 이 차에 있다라는 걸 본 순간 저는
이 자동차가 현대 기아 자동차의 소형차 중에서 가장 추천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국산차들도 이런 식으로 시트를 벗겨서 내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직포를 똑같이 이렇게 칼로 쪼개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V3는 테더 앵커가 공식적으로 2개지만 비공식적으로 3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갑네요. 안전벨트의 종류는 이 소리 들리시죠? ELR, ALR 전환식 안전벨트입니다. ELR은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걸리는 것이 ELR이고, 이머전시 락킹 리트랙터, 그리고 ALR은 오토매틱 락킹 리트랙터로 카시트 설치를 위한 잠금 장치입니다. 요거는 사람한테 사용하면 안 돼요. 어린이들 뭐 안전하게 묶어준다고 해가지고 ALR 모드로 전환해 갖고 묶어주시면 숨 쉴 때마다 이 안전벨트가 아이들을 조여올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ALR 모드는 사람에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이백 부스터, 이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부스터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벨트로 카시트를 묶어서 설치하는 그런 방식의 카시트들, 그런 것들 설치하실 때 이 ALR 모드로 설치하시면은 견고하게 단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미국에 수출되는 차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현대기아차는 2019년식 차량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차량들만요. 내수 전용에는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안전벨트를 보면은 이렇게 무슨 매듭 지어 놓듯이 남는 안전벨트 웨빙을 여기다가 박음질을 해갖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재봉틀처럼 박음질을 해놨어요. 왜 해놨냐? 끝까지 내려가지 말라고 평소에 위치할 수 있는 이 포지셔너 스토퍼라고 해야 되거든요. 단추 형식으로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사람이 타자마자 바로 집어서 버클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줬던 게 여기 스토퍼가 항상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지셔너가. 그런데 원가 절감과 아이디어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플라스틱을 따로 만들어서 박아버리느니 그냥 재봉틀로 박음질을 하자. 요렇게 요 안전벨트 요만큼은 잘라갖고 꼭 이렇게 구기면 되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EV3가 차량 여기저기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여기에 스토퍼가 코인으로 플라스틱으로 달려 있었으면은 잡소리의 원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웨빙을 여기다가 뒤에다가 딱 위치시켜 주면서 잡소리 안 나게 최대한 막아주는 거죠. 기아 자동차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돈도 아끼면서 이렇게 소음도 방지하고 스토퍼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거 처음 보네요. 네. 그래서 잘한 것 같습니다. 귀엽네요. 이제 안전벨트 버클은 카시트 설치하기에는 이렇게 짧게 들어간 메리평이 이렇게 사실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이나 이럴 때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소형차들일 경우에, 그리고 후륜 자동차들 그런 경우에는 이 2열 중앙이 좁아 가지고 2열 중앙을 카시트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 2열 중앙에 탑승했을 때 엉덩이가 여기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중앙 안전벨트 버클을 스트랩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소형차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버클의 위치들이 지금 결정된 이유도 여기다가 뭐 놓고 싶어서 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트가 접히는 힌지들이 있습니다. 이 힌지가 없고 차량 시트 폴딩이 안 됐다면 이 버클의 위치는 좀 더 자유로웠을 겁니다. 힌지의 동일선상에다가 이 안전벨트를 놓아야 일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간적으로 차량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버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따가 이제 한번 카시트를 설치해 보면서
여기서 카시트 한 대, 두 대, 세 대 뭐 이런 게 가능한지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벨트 교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양쪽은 이제 안전벨트가 이렇게 있고 풀 사이즈로 중앙 안전벨트가 이제 있게 되는데, 중앙 안전벨트의 시작점, 이 시작점은 당연히 여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양쪽을 이제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수석 쪽에 버클을 넘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 카시트 설치라든지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할 때라든지 이런 때 간섭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소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한다. 그리고 2열 중앙의 버클 간의 간격은 24cm입니다. 이 시트 리클라인이 이만큼 돼요. 이만큼이 될 경우에 양쪽 사이드 안전벨트의 시작 포인트와 이 어깨 부분이 또 멀어지죠. 자동차의 시트 등받이 각도는 주행 중에 최대한 적당히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달리다가 충돌을 했을 때 상체를 이렇게 구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누워 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구속을 못 받으면 안전벨트를 한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유럽 차들이나 미국 차들, 안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차들,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은 이 뒷좌석 시트의 리클라인이 과도하게 눕혀지지 않을 거예요. 아예 눕혀지지 않던가. 상식입니다. 상식, 안전 상식. 달리는 차에서 누우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약간 이제 볼보 느낌이 좀 나네요. 이렇게 2단계 조절이 가능한 굉장히 편안한 헤드레스트가 들어가 있고, 이 등받이에 비해서 헤드레스트가 전면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보기 카시트나 부스터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각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중앙에는 이제 간이 헤드레스트가 들어가요. 여기는 사실 사람 타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간이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경고 표시가 있죠.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은 중앙 탑승자는 중앙 헤드레스트를 무조건 확장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매립한 상태에서 타시면은 경추나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추돌을 당했을 때 헤드레스트에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중앙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폴딩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하이백 부스터라든지 앞보기 카시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뒷좌석 승객을 위한 어떤 편의 장치들, 여기 이제 에어벤트가 있고, 소형차들은 보통 이런 게 없는데 지금 EV3는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이렇게 USB-C 타입 소켓이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좌석 워크인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 기아 자동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열에 있는 편의 장치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V3의 후방 시야가 굉장히 좁다. 여기에 이제 리어 테일게이트 위쪽에 멋을 위해서 스포일러가 또 달려 있고, 스포일러의 안쪽에 와이퍼를 이제 숨겨 놨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 라인을 위쪽으로 쭉 올리면서 뒤에 유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유리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후방 시야가 상당히 좁은 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소픽스 위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보여주는 딱 그런 그림입니다. 보면은 착자부의 끝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시트는 아이소픽스는 고정식입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죠. 여기서 레치가 앵커로 들어갑니다. 앵커가 이 착자부보다 높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베이스는 지금 들떠 있습니다. 여기가 손이 들어가죠. 여기 지금 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트를 뒤로 눕혀놨으면 이만큼의 지금 단차가 생겼잖아요. 이 단차가 생긴 만큼 이 아이소픽스 앵커를 위에다가 설치하라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가. 그러면 이 카시트를 뒤보기 할 때 이렇게 각도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배면 각도가 상당히 누워져 있잖아요. 카시트를 뒤보기 했을 때 아기가 누워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차가 좋은 차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나라 차들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스타리아
이렇게 가정용 패밀리카로 많이 팔리는 차들을 뒷좌석 시트를 살펴보면은 착좌부 각도는 굉장히 가파른데 이 아이소픽스 앵커의 위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지 않고 저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앵커가 저 밑에 짧게 들어가 있으면 이 카시트도 당연히 그 앵커 높이에 귀속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차량들에다가 이렇게 인펀트 카시트나 컨버터블 카시트 뒤보기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선택 그리고 카시트 선택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럽형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를 이제 한 대 운영할 때 집에 자녀가 한 명만 있을 때는 인도에서 가장 승하차 하기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 조수석 뒤에 카시트를 한 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만 4세 정도 미만의 어린이가 2명일 때는 이렇게 인펀트 카시트와 컨버터블 카시트 이렇게 두 대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카시트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 이거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운전하시는 분의 체격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아이들을 탑승시켰을 때의 그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뒤보기 카시트가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회전을 해서 앞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카시트의 설치 방식이나 설치 상황이 그 공간 요구 사항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거는 다이치 원픽스 360 시즌2 제품인데 뒤보기 공간을 한 75에서 83 정도까지 요구합니다. 리클라인이 안 돼요.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부모님과 뒷좌석의 어린이와 요 정도 간격을 띄워놓으려면 서로의 어느 정도 공간 양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쪽에 인펀트 한쪽에 컨버터블을 설치를 이제 했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에서 구입하시는 카시트들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다자녀일 경우에는 중앙에 카시트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린 아기 한 명 그리고 여기는 어느 정도 자란 앞보기 카시트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부스터 카시트 또는 컨비네이션 카시트 5점씩 안전벨트를 쓰는 카시트들이 이제 아마 여기 위치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여기에 꼭 앞보기를 설치하고 여기에 꼭 뒤보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무조건 픽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운전자가 만약에 이제 아버지일 경우에는 체구가 크시고 뒤로 또 많이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뒤보기 카시트가 들어가면 간섭이 생기죠. 근데 앞보기 카시트는 간섭이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하차만 부모님께서 운전석 쪽으로 좀 드나들 수 있게 잘 지도해 주시고 여기로 탑승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펀트 카시트를 사용한다 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앞보기 카시트 설치를 했죠. 의자를 보니까 이렇게나 많은 공간이 남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탑테더까지 연결한다면 시트의 밀착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패한 설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카시트를 설치한 후에는 항상 자동차 시트에 등받이를 세워줘야 견고한 설치가 가능해진다. 요 부분을 이제 명심하십시오. 적정 수준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막 직각으로 세워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소픽스 전용 우리나라 카시트들로 구성했을 때에는 이 차는 4인승 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형 카시트, 미국에서 직구한 카시트 한 대 설치했을 때 이렇게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2열 중앙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중앙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하게 되면 좁은 공간에 카시트 설치를 하고 양쪽에 널찍하게 보호자께서 할머니, 어머니 다 탑승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 케어도 쉽고 그리고 양쪽에 성인 2명이나 탈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에서 앞뒤 좌우 가장 안전한 공간이 바로 이 2열 중앙입니다. 그래서 2열 중앙에다가 카시트 설치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라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펀트보다 좀 더 잘한 아이들이 탔을 때에도 이 북미형 카시트들 선택하실 때
폭이 44에서 43cm 정도 좁은 네로우 카시트를 선택하시면은, 지금 이거는 디오노 제품인데,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면은 아까 인펀트 카시트 때처럼 이 양쪽에 부모님 탈 수 있고, 어린이가 클 때까지 이 중앙에서 아주 안전한 자리에서 자동차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앞보기 카시트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탑 테더라는 거예요. 탑 테더를 차 뒤에 테더 앵커 보셨죠? 숨겨져 있는 거,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을 해주셔야 이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요거를 연결 안 했을 때는 이만큼 튀어나가지만 요걸 연결해주면 뒤에서 잡아준다는 거예요. 뒤에서 잡아줘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머리의 이동 거리를 줄여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cm, 30cm 정도를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테더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EV3는 탑테더 뒤에 가려져 있는 거 칼로 도려내 가지고 거기에 끼워서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컨버터블 카시트 하나 사용하실 때에도 중앙에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센터 헤드레스트는 카시트 각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빼가지고 집에다가 보관하시든지 아니면 트렁크 밑에다가 완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한 명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두 명일 때에는 이 앞보기 컨버터블이나 컨비네이션 카시트, 디오노 카시트로 중앙에 기준을 잡아주세요. 남은 자리에다가 둘째 카시트를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안전벨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가 상당히 빡빡하죠. 지금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국 카시트가 좋은 게 뭐냐, 여기 아이소픽스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럼 벌써 여기 하나, 두 명의 카시트가 준비가 됐죠. 아이고. 첫째 걸어서 탑승하고, 둘째는 트래블 시스템에서 바로 이렇게 베이스에다 꽂으면 두 명 이렇게 타고, 남은 보호자님은 카시트 사이에 어거지로 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은 사이드 공간에 탑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차가 작으니까 이게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좀 협소하긴 한데, 어쨌든 가운데 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문도 닫아 볼게요. 실제로 여성분들이면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일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집에 첫째가 또 있다, 그랬을 때는 이런 하이백 부스터가 또 필요하겠죠. 이 미국 카시트들이 좋은 게, 카시트를 설치하고 나서 조금씩 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 한 1cm 정도. 그게 어딥니까? 그 공간도 굉장히 고마운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하이백 부스터 카시트를 선택하실 때에는 여기에 암레스트가 이렇게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안전벨트 가이드가 이렇게 플라스틱 있잖아요. 요게 없는 부스터를 구입하셔야 다자녀 같은 경우는 카시트를 붙였었을 때 여기에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메리평 짧게 들어간 버클이라고 했는데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안전벨트 버클 연장 익스텐더를 설치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카시트에다 절대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인들 쓰라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사이즈 통통한 그 성인들 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카시트에다 설치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 44cm의 비세이프 이지 플렉스라는 부스터를 준비를 하고, 아이소픽스는 연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버클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이백 부스터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우리 카시트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시트 세대가 이렇게 작은 차에서 설치가 가능했다. 이게 미국 카시트와 미국을 위한 그 테더 앵커, 이것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EV3 내수용의 의도대로 중앙 테더 앵커를 사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이소픽스 카시트만 있었다면 이 차에서는 5명의 가족이 이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회사차가 한 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장기 렌트카로 EV3만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EV3를 구입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셋째가 태어났다. 구입한 자동차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고, 뭐 그런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차를 바꾸는 것보다 카시트를 바꾸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수용 차들은 2열 중앙에 테더 앵커가 없기 때문에 카시트를 미국 걸로 3개를 바꾼다고 해도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랬는데 너무나 반갑게도 정말 우연으로 제가 찾아낸 이 내수용 차에도 수출형 테더 앵커가 숨겨져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우리는 이제 미국의 카시트들, 폭 좁은 카시트를 3개 꽂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알아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수입차와 동일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차 패밀리카 리뷰와 카시트 체크 기아 EV3 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소형차 세그먼트 내에서 EV3는 A 플러스입니다. 이 차는 그냥 작은 것만 단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소형차니까요. 이 소형차 내에서 이 차보다 국산차, 수입차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카시트 친화적인 차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아 자동차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수용 EV3는 이걸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의도대로라면요. 그런데 저는 요거 지퍼를 열고 이 안에 있는 테더 앵커를 하나 더 발견했죠. 이렇게 되면서 북미형 카시트를 탑테더로 자유롭게 어떤 카시트가 되든 중앙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이 차를 다시 보게 된 거죠. 예. 모든 것들이 다 장점이 됩니다. ELR, ALR 전환식 안전벨트, 평평하고 깊은 플로어, 그리고 평평하고 완만한 시트, 착좌부, 네, 그리고 아이소픽스 앵커 위치, 높이, 깊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이 차는 완벽해요. 소형차 중에서. 네. 그 전제가 붙는 거죠. 이 정도 사이즈의 소형차 중에서는 매우 카시트 가족 친화적인 차다. 매우 모범적으로 카시트와 승객이 공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된 차입니다. 이렇게만 만들면 대박인 거죠. 이 차가 이제 아이가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차로 다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처음으로 꾸리는 그런 아버님, 어머님, 아이가 1명인 그런 신생아 가정들, 거기에도 좋고, 2명일 때도 좋고, 3명일 때도 가능하다. 이 정도 사이즈의 차를 타다가 앵커 없고 아이소픽스 위치 안 좋고 이러면 아이 1명 더 태어나면 다 그냥 다른 차로 넘어갑니다. 더 대형차를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된다는 거죠. 카시트만 잘 준비하면. 그래서 A 플러스를 제가 드립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점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형차 중에서 최고의 가족 친화적이고 카시트 친화적인 차량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되는 내차 공유, 카쉐어링, 타운카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앱으로 이웃의 차를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고, 이웃은 또 내 차를 빌려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카시트를 제공해 주신 우리나라 카시트 제조사 다이치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이와차 패밀리카 리뷰와 카시트 체크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